진짜 빨리 보시려면 유튜브로 보셔야 돼요. 네네. 유튜브는 저희가 키우면서 받자마자 바로 올리거든요. 여기 보시면 유튜브 보는 방법은 youtube.com/딱TV, DDAKTV 치시면 저희 받아갖고 거의 같이 올리기 때문에요. 그건 거의 차이가 안 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어저께 올라간 거 저희 다 들어갔고요. 여기 화면에 지금 보게 되면 네. 예. 딱 여기 보면 예. 아이고 이거 딱한 종목 그 두 남자 쇼 키움 이게 여기 있고요. 예. 그 제가 이제 그 저 머니터리 방송 제가 출연한 것도 혹시 보신 분을 위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또 딱한 종목도 여기다 잘 올라갑니다. 그래서 예. 속도는 여기가 제일 빠르다. 어. 네, 제일 빠르니까요. 시청자분들 거기 딱 TV 들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구독 신청해 놓으시면 여러분들 뭐 저희까지 안 나가지만 네. 그 저 메일이나 이런 거를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구독 신청해 네네. 놓으시면 그러면서 발빠르신 분은 벌써 1172분이나 구독해 놓으셨거든요. 1170분이 웬만한 개인들이 하는 거 중에 작은 건 아니에요. 연예인들 해갖고 연예인들 쫓아다니는 애들은 5,000명 되죠. 그렇지만 저희 같은 이 업계에서는 1170명이 작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일 빨리 보실 분은 이거다. 오랜만에 그쪽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랜만에 팟빵 들어가서 한번 댓글을 한번 볼 텐데 지금 보게 되면은 한성호 FNC 엔터 한성호의 이제 주식 매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불법은 아닙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제 메일이 받아갖고 공매도 치고 그거 받아갖고 매도하고 하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니기 때문에 도덕적으로는 문제가 있을지 모르겠으나 지금 보게 되면은 불법은 아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 번만 더 해보자님께서 올려주신 게 아이튠스에 딱 한 종목 에피소드가 지금 보게 되면은 어느 날 뭐 7위 했어? 4위에 했어요. 4위. 대박이네. 예, 4위에 올라왔다라는 얘기 해주셨고요. 그다음에 뭐 저희가 댓글은 안 들죠, 안 달지. 예, 욕을 내셔갖고 차단된 댓글도 있고요. 저희는 신고한 적도 없어요. 예, 고퀄리티 방송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고퀄 녹음하고 노력하고 주동인 있죠. 전문가님이 나면 두산중공 의견 부탁드린다고 에스크림 있습니다. 네. 에스크림. 예, 두 남자 쇼에 대한 댓글이고요. 딱 한 종목에서 보게 되면 딱 한 종목도 어제 올라갔죠. 그죠? 어제 이제 올라갔으니까 아직 들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밑에 쭉 댓글에 대한 쪽 강연에 잘 듣고 갔다라는 얘기부터 시작을 해서 댓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요즘 칭찬도 많았는데 IT 이제 또 시장 욕먹기 규모. 시작할 타이밍이야. 예. IT 시장 규모. 그리고 이제 그 마우스 클릭지라는 거 좀 소리 안 내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 그리고 한 편당 500원은 받아야 된다. 그래야 집중한다. 네. 한 편당 500원이면 뭐야? 이거 500 한 편당 500인데 500만 원인지 500원인지 5천 원. 이 한 편 보는데? 네네. 500원. 제발 좀. 여기 써 있네. 결당학신님이 500원입니다. 혹시 단위가 없어 오해하실까 봐요. 500원. 그리고 계속 이거 얘기하면 혼나는데 유튜브에서는 광고 좀 클릭하셔야 돼. 네네. 우리가 한 달에 이거 해갖고 얼마 벌어? 2만 원인가 번다 그랬나? 네네. 2만 원 광고 해갖고. 하여튼 그건 해갖고 하여튼 그렇게 보신 분들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키움증권을 통해서 매일 오전 9시, 죄송합니다. 11시부터죠. 네. 11시부터 90분간 우리 시청자분들 찾아뵙고 있습니다. 마켓 여러분 1부 시작하겠습니다. 이양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승원입니다. 9시를 노리시나요? 그러니까요. 아니, 9시 노리면 안 돼. 9시는 못하지. 이거 9시는 뭐 5배 정도 좀 오지, 내가. 네네. 여기 9시 못 오지. 그건 그렇고요. 오늘 시장은, 오늘의 주인공은 어저께는 LG전자랑 SK하이닉스였잖아요. 오늘은 딱 한미약품이에요? 네, 어제는 LG전자가 이제 시장의 주인공이었고 오늘까지도 이제 강세가 이어졌는데, 그렇죠. 아무래도 이 쇼커버링에 의한 효과가 좀 강하게 나타난다. 최근에 이제 대차장구가 또 많은 업종들에 우리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차장구가 많은 종목군들 중에 하나가 또 한미약품이었는데 이쪽에서 또 이렇게 바닥에서 올라오는 것들. 그러니까 지금 낙폭과대 종목에 대한 순환매가 여전히 좀 시장에서는 이어진다라는 게 이제 특징적인 흐름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은 이제 그 대한민국에서 어닝데이잖아요. 실제 어닝스는 좀 오늘 대표적인 게 현대차가 이제 실적이 나오겠고요. 오늘 이제 아침에 나온 거가 동시효과 직전에 나온 게 이제 SK하이닉스가 되겠는데요. SK하이닉스는 아주 그 박수 받을 만해요. 일단 애널리스트의 의견은 컨센서스를 정확히 맞췄어요. 그보다 아까 뭐 0.1% 위인가? 뭐 그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그 범주에 맞췄는데 시장은 아주 냉정한 판단을 받고 있죠. 어제도 계속 얘기했지만 결국은 칭화 그룹에 갖고 있는 웨스턴 디지털이 결국은 성공했잖아요. 샌디스크 인수. 그러면서 한 5군데 증권사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목표 주가를 내려놨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영향에서 엊그저께 6% 오늘 3% 이상 빠져갔고요. 이런 것이 흐름을 좀 악영을 미치고 있고요. 또 여기다가 네. 또 추가적인 악재가 오늘 또 하나 나왔죠. 네. 왜냐하면 이제 인텔이 6조 원을 투자해갖고 중국 다롄에 지금 3D 낸드 플래시 메모리 생산 시장을 갖춘 지금 그 생산한다는데 여기서 이제 이게 주목이 되는 게 뭐냐면 여기서 3D 크로스 포인트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그 SSD 생산이 지금 나타날 것이냐. 이게 이제 지금 관건인데요. 지금 보게 되면은 지난해 이제 그 다롄은 2010년부터 투자를 하고 있는데 네. 65나노 기반의 생산 팹, 3D 낸드 팹으로 좀 전환하고 네. 5년간 최고 55억 달러를 투자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지금 시장에서 3D 크로스 포인트 기술, 요게 지금 어떤 제품이 나올 것이냐, 이게 정말 키체인저가 될 거냐라는 거를 보고 있는데 여기에 또 투자한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SK 하이닉스에 대한 쪽은 추가 하락에 대한 쪽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지금 중심이 네네. 어찌됐건 간에 중국으로 가 있는 거죠. 왜 하겠어요? 네. 인텔이 왜 중국에 들어가겠습니까? 인텔이요? 네, 왜 들어가겠어요? 중국에다 팔아야지. 뭐 당연한데 중국에도 파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중국이랑 서로 친하게 지려고 하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결국 원자력도 하고 철도도 주고받거니 하는 거잖아요. 네네. 원자력 통신하는 거고. 하여튼 시장의 중심에 하여튼 시진핑이라는 사람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네. 시진핑이 또 미국 슬쩍 갔다가 또 영국에 쓱 갔다가 이게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나라는 이제 대통령께서 나사에 가셔갖고요. 가서 이제 우준이랑 인사했잖아요. 네. 미세스 프레지던트 뭐 쫙 하고 인사하고 딱 했잖아요. 네네. 거기다가 황교안 맞나? 이름 맞아? 교환 총리요? 국무총리. 네, 황교안 총리. 한국 우주산업 2020년까지 7대 강구 외쳤잖아. 네네. 그렇지만 속으로는 그게 뭔 소린가? 나도 이해가 안 갈 정도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에 봐서 보잉에 가서 첫 번째 시애틀에 가서 수십억 달러에 그냥 구매를 딱 해봤잖아. 네. 그 보잉이 뭐라고 화답했어? 땡큐. 땡뿐만 아니죠. 이 아저씨 요즘 별로 관심 떨어졌어. 중국에 공장을 짓잖아요. 네네. 보잉 공장을. 네네. 그러니까 이런 거가 지금 하면서 중국에 와 있는 걸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다. 네. 그건 이제 뭐 보셔야 되겠고요. 어찌되었건 이런 것들이 좀 악재로 작용하겠고. 요 얘기만 잠깐 하죠. 한미약품. 네. 어찌됐건 우리가 한미약품과 LG 생명과 코론생명에서 최근에는 한미약품이 지금 받은다 그랬잖아요. 네네. 이게 시장 올라갈지 안 올지 올라가지만 그런 걸 좀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지금 딴 거에도 영향 미칠까? 오늘 상당히 의외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캐나다 제약회사 그 제약업체 밸리언트. 네, 파마슈티컬 여기가 이제 회계부정 의혹이었는데 똑같아요. 우리하고. 그러니까 뭐냐면 셀트리온이 셀트리온 헬스케어한테 이제 매출을 밀어냈다. 근데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재고가 쌓여 있고 매출이 안 나왔다. 그것 때문에 셀트리온이 회계부정 의혹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 셀트리온의 회계부정 의혹 때문에 지금 이제 주가가 한 그때 1년 반 정도 하락을 했다가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 재고 주는 거 보면서 주가가 올라갔거든요. 셀트리온이. 근데 이제 그랬듯이 지금 보게 되면은 이 보고서 낸 데가 근데 보게 되면 또 공매도 전문 리서치 회사예요. 공매도 전문 리서치 업체인 뭐 시트론 리서치에서 네. 지금 보게 되면 필리도 RX 서비스라는 곳에 매출을 밀어냈는데 네네. 이게 가라 아니냐라는 식으로 지금 잡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지금 보게 되면은 재밌는 건 뭐냐면 어저께 그 밸리언트 같은 경우가 주가가 한 40% 폭락을 할 때 또 이제 그 헤지 펀드 에크만 사는 놈 있지, 사는 놈. 에크만에서 또 200만 주를 또 매수 그렇게 들어갔어요. 사는 놈 있어. 이것들이 재밌어 아주.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또 200만 주를 매수 들어갔는데 또 밸리언트에서는 바로 환자 납품한 환자 투약시까지 매출 회계 처리를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글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계속해서 지금 바이오 제약에 대한 쪽에서 어떤 그 매도 분위기를 조성하는 그런 형태에 대한 흐름이 나타난 게 아닌가. 근데 이제 한미약품 같은 경우 오늘 반등이 나왔는데 한미약품이 아주 아이고 뭐 VI 발동까지 걸렸네요. VI가 뭐야? 지금 VI라는 게 뭐냐면 지금 화면 우리가 동시효과에서 볼 텐데요. 전일 대비해서 주가가 이렇게 10%가 오르게 되면 이렇게 지금 이걸로 전환이 됩니다. 동시효과로. 이게 몇 분 동안? 네네. 이게 전환이 되는데 지금 정적 VI가 이제 걸려 있죠. 그래서 정적? 예, 정적 VI. 뭐 변동성 완화 장치입니다. 말이 어렵냐? 예, 변동성 완화 장치가 좀 걸려 있는 상황이 있고요. 또 여기서 10% 또 올라가게 되면 또 변동성 완화 장치가 또 걸리거든요. 10%마다 움직여. 예. 그래서 이제 그 또 기준이 있어요, 그게. 그래서 그래요? 예, 뭐 그 갑자기 움직여도 뭐 그게 있고 그래서 이제 지금 걸려 있을 정도로 시장에서는 어쨌든 낙폭과대에 의한 순환매 이런 흐름에 대한 쪽들이 돌아나가고 있고 밸류에이션에서 그러니까 제약은 이렇게 보셔야겠죠. 우리가 2007년도에 조선산업이 움직일 때 그때 실적이 나왔느냐, 에스텍스 조선해양이 실적이 나와서 움직였느냐,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이 실적이 나와서 움직인 게 아니고 수주를 받을 때마다 움직였거든요. 네네. 이거 수주 받았으니까 실적이 이렇게 될 걸 하면서 네네. 움직였는데 네. 제약주도 아마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보셔야겠죠.
네. 한미약품 하여튼 뭐 짜장면이 맛있다는 건 제가 분명히 인정하니까. 짜장면 인정. 네. 중국집 이름 어양. 어양. 향이라고 하면 안 돼. 어양. 네. 중국집 맛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갑자기 아무런 상관관계 없는 주식 얘기할까요? 네. 저는 다들 이제 관심 정보 화면 구성해 놓으셨잖아요. 네. 관심 화면에 관심 보면 1번, 2번, 3번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네. 제 화면상에는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게 있네. 한미약품 옆에. 바로 제 화면에. 네. 아무런 논리적이 없어. 옆에 있는데 올라가네. 이거는 하여튼 제가 이거 얘기했다가 이성훈 교수한테 욕을 바가지를 먹고 아침 했던 거. 포스텍도 오르네? 네? 포스텍. 포스텍 예쁘던데 차트가 참. 예뻐? 예뻐? 네네. 진짜? 차트는 예쁩니다. 관심 좀 가져주세요. 아무래도 관심은 갖고 있는데. 관심 좀 가져주세요. 왜냐면 교수님. 자회사를 탐방을 받아주면 갔다 와서 한번 이제. 자회사 뭐였지? 자회사 그 포스텍 밑에 자회사. 저 무인기? 아니, 나스미디어도. 무인기. 예, 무인기. 네, 그 나스미디어도 지금 보게 되면은 2달 만에 탐방을 받았던 거거든요. 주가가 빠지니까 아주 적극적이야. 그전에는. 그건 아니죠. 네. 그건 아니죠. 그건 네. 틀린 말이야. 네. 이거 오해야. 잘못, 그 오해를 시킨 건데요. 네. 2달 전에 신청을 했는데. 네네. 다 꽉 차 있어서 2달 후에 네. 오셔야 된다. 예약이 그때 된 거지. 그렇게 된 거죠. 그거 아니죠. 네네. 그거는 약간의 어폐가 있으니까. 네네. 맞죠, 내 말이요? 네네. 그건, 맞습니다. 네. 네. 그 약간의 오해가 있었으니까 그렇게 됐다. 그러니까 그만큼 관심이 많은데 네. 바빠갖고 못 받았다. 네.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하여튼 아까 얘기 났던 베리언트는 어찌됐건 간에 지금 미국이나 이쪽에서는 제2의 앨런 우려감이 있고요. 네. 그게 이제 사회적 분위기입니다, 지금요. 네. 그러니까 밸류, 소형 성장 그 주들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하여튼 테라노스 비롯해서 테라노스는 뭐 오늘까지 계속 싸우고 있어요. 네. 이쪽에서 반박하니까 월스트리트전에 또 썼거든요. 네네. 그래서 뭐 이런 얘기 많이 있으니까 그런 얘기가 있다. 네. 있다라는 거 하셔야 될 거고 또 하나가 제가 계속 말씀드린 그 방위산업 있잖아요. 네. 이거 이제 문제 엄청 많아요. 그래서 또 올리려 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미국 대통령은 거의 처음인데요. 네. 이번에 의회에서 예산안 올라온 거 있잖아요. 방위산업 네. 거부권 행사했어요. 이번에. 네. 그거 아세요? 거부권 행사. 거부권 행사했는데 이거는 방위산업을 계속 올려왔거든요. 그래서 또 악재일 수도 있어요. 방위산업 관련 애가. 네. 왜냐면 미국 이 오바마 행정부 입장에서 보면 대표적인 게 저거야. 그 쿠바의 관티몬가 쿠바에 뭐 있죠? 관타나모. 네. 그거 폐쇄하기로 했는데 그것도 유지하라 그러고 네. 계속 무기 사라 그러니까 이 아저씨가 또 기분 나쁜 거야. 형님이. 네. 오바마 일단 거부권 했는데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세상이 그런 게 많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일단 이해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너무 좀 말이 좀 여기저기 넘어가는데 또 하나가 오늘 삼성 엔지니어링이 급실망한 거, 그죠? 네. 이거는 뭐 저는 좀 심한 것 같아요. 삼성 한마디로.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대우조선해양도 지금 보게 되면 네. 대우조선해양도 지금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도 네.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도 추가적인 손실이 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수주 산업에 대한 그 실적에 대한 이 부분이 지난번에 뭐 그 빅베스타 하면서 끝났다라는 것 때문에 움직였던 거잖아요. 빅베스 완료됐다 이러면서. 근데 이 부분이 자꾸 그렇게 추가 부실을 나타나게 되면 이게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건설업체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추가적으로 만약에 이제 야 공기 지연됐으니까 취소시켜. 뭐 공기 지연됐으니까 나머지 잔금 못 줘. 뭐 이러면은 이게 다 그 회계로 잡는데 이게 나중에 언제 터질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얘기했잖아. 다 만들어놨는데 인수거부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상당히 지금 어쨌든 수주 산업에 대해서 시장에서 그러니까 이게 여기가 바닥이라고 하더라도 이 신뢰도를 회복하는 데는 시간이 상당히 좀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늑대가 나타났다도 한두 번이지. 그잖아요. 늑대가 나타났다 해놓고 두 번이나 이러면은 이거는 시장에서는 진짜 신뢰도 회복하는데 시간이 꽤 걸릴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이거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거 하나 좀 이게 좀 짜증나요. 하여튼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하여튼 뭐 삼성이잖아요. 삼성 나라잖아.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이건 뭐 하는 짓인지 몰라요. 제가 화면 잡아주세요. 네. 제가 얘기 이런 거 함부로 하면 저 2학년이 뭐야 잡아놓을 수 있어. 마켓 인사이트 한국경제에서 나온 오늘 내용인데요. 이거 보셨어요, 이 기사? 아니요, 말씀하시죠. 봤습니다. 여기 보셨어요? 삼성 전기열사 주주가치 높인다. 마켓 인사이트 해갖고 오늘 오전 4시부터 나온 건데요. 네. 오늘부터 해갖고요. 4시부터 순차 발표한다는 겁니다. 여기 나온 얘기 그대로 읽어드리면 삼성이 발표할 추주 진화 정책, 자사주 매입, 자사주 소각, 거버넌스 위원회 확대, 배당 성향 대포 확대, 삼성전자, 삼성물산은 대규모 자사주 매입 또는 소각 계획을 세운 것을 알려졌다 등등등등. 주주 진화 프로그램 전기열사를 확대한대. 이게 뭔 지랄들이야. 까놓고 얘기해서. 이렇게 얘기해놨을 또 대규모 적자 발표해? 이건 너무 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하여튼 어찌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런 것들이 아마 많이 얘기가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아니라면 한국경제 고소하면 되지. 삼성 중공업하고 엔지니어링을 합병하는 게 뭔가 이제 있는 거죠.
제일 모르죠. 그룹의 골칫덩어리가 된 거죠. 그러니까 뭔가 또 나올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건 뭐 병주고 약주인 것도 아니고 너무들 하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요. 그래서 이런 것들 하여튼 보시면 되겠고요. 바로 오늘의 주인공 모시는 코너 들어갑니다. 네, 마켓 이슈 앤 전략입니다. 매주 한 번씩 목요일마다 오시는 분인데요. 이 교수 갖다 소개해 주세요. 네, 새 교수. 지금 보게 되면 이제 이 시간에서야 새 교수 프로그램이 완성이 됩니다. 네. 자, 청주대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손대상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반갑습니다. 네. 페이스북 시작하셨다면서요? 그렇죠. 이름을 이제 손대상으로 하나 더. 또 페이스북에서 페이스북 하시는 분 중에서 네네. 또 친구 추가하고 싶으신 분들은 뭐를 검색해? 손대상. 제 이름 검색이 잘 안 돼. 네. 숨겨놨기 때문에. 어려워요. 영어예요. 전 영어 쓰죠, 그런 거. 일부러. 있는 척 하려고. 근데 자기는, 우리 교수님은 손대상. 그렇죠. 그래서 손대상 친구 추천? 친구 신청 뭐 이런 거 하면 받아주시는 거예요? 무조건. 무조건 받아주신다니까. 우리 그 친구 추가인가? 친구 추가? 신청? 신청하실 분은 손대상을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설마 손대상이라는 사람이 다른 사람 또 있을까? 있어요. 있어? 네. 진짜? 있을 거예요. 있습니다. 네. 그래도 아니면 말고. 아니면 말고. 예, 오늘 어떤 얘기부터 할까요? 웨어러블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요즘에 시계 판매량이 좀 떨어진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난리 났잖아요 지금. 네. 스위스 회사들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스위스에서는 지금 난리가 났고 반면에 이제 뭐 삼성전자 쪽에서 갤럭시는 하루에 뭐 200만 대, 뭐 200대가 팔리는데 그것도 물량이 부족하다. 하루에 뭐 2,000개씩 지금 뭐 개봉 뭐 된다며. 근데 이게 종류가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 클래식을 살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그게 물량이 안 풀린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삼성 클래식? 네. 그 지금 결국은 네. 저도 한번 해보고 싶은데 시계 뭐요? 한번 갖다 대고 결제하는 거 대신 엄카는 못 쓰겠네요. 엄카 얘기 들었어요? 엄카? 그게 뭡니까? 난 다 큰 사람이 자기 뭘 사준다는 건 알아. 돈도 없는데 어떻게 사냐 했더니 저한테는 엄카가 있다는 거야. 엄마 카드. 엄마차. 나이가 몇 살인데 엄카. 엄카는 있어야 돼요. 엄카 있어야 돼. 네,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어떻게든 그 웨어러블 시장이 계속적으로 좀 성장을 주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이런 부분이 지금은 뭐 스마트폰으로 카드 결제를 하지 못하는 한 네. 그것보다 저렴한 워치로서 결제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측면. 그러면 향후에 핀테크라든가 간편 결제 이슈가 지속될수록 웨어러블에 대한 이슈는 계속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일단은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은데 네. 예전에 그 태블릿이 나왔을 때 네. 머스트 헤브 아이템이 태블릿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그러니까 자기 태블릿 있죠. 있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하지? 저는 저렴하게. 저렴하게. 직구로. 네. 근데 이게 요즘 같은 경우는 스마트워치가 또 네. 머스트 헤브 아이템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세대 교체가 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니만큼 네. 이쪽을 좀 확인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갖고 웨어러블 기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화면을 통해서 좀 얘기를 해드리자면요. 결국은 웨어러블이 클 수 있는 부분은 몇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으로는 두 가지가 주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역시 헬스케어에 대한 부문, 그 다음에 다기능, 뭐 기본적으로 뭐 우리가 시계만 보는 것보다는요. 뭐 문자 메시지도 확인을 하고 아까 전에 말씀을 해드렸던 간편 결제도 이어지는 부분이 앞으로도 이 두 부분으로 인해서 웨어러블 시장이 성장을 한다라는 측면을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하드웨어랑 서비스 수익만 확인을 해보게 되면 역시 헬스케어 쪽과 그 다음에 멀티펑크션 쪽이 계속적으로 좀 성장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고 특히 뭐 스마트워치 쪽의 기능이 훨씬 좀 수익이 많이 커지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제가 그거를 좀 찾아봤거든요. 어느 거요? 스마트워치에서 나오는 워치에 전문화된 앱이 있나? 네, 있죠. 네. 있는데 그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아직까지. 그래갖고 거기에서 수익성은 얼마나 될지를 확인을 좀 해보고 싶었는데 아직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세하게 나온 자료가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하드웨어 쪽으로는 이런 이슈가 좀 되고 있다라는 측면을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같은 경우는 그런 기능 외에도 디자인 쪽으로 굉장히 좀 이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의 또 패션으로서 애플이 얘기한 대로 패션 산업으로서의 역할도 대체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을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현재 뭐 4가지의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산업 얘기를 좀 해드리자면 결국은 뭐 피트니스, 그 다음에 헬스케어 이쪽으로 이슈가 좀 계속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뭐 구글 글래스 같은 안경적인 부분도 향후에는 좀 성장할 가능성은 있을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추후에 좀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어떻게든 피트니스 쪽으로 계속 커진다라는 부분. 그래서 미밴드 같은 경우는 제 주위에도 엄청 많이 차고 다니고 있더라고요. 아니, 미밴드 안 갖고 왔어? 안 갖고 왔죠. 빠져갖고 분명 온 국민 앞에 나 미밴드 하나 주기로 약속했는데. 그렇죠. 김종훈 과장이. 안 내가 갖고 중간에 슈킹해야지. 자기 차지도 않을 거면서 뭘? 차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전 같은 경우는 스마트워치 하면은 필요 없다, 비싸다, 뭐 네. 이런 관점이 있었는데 요즘 같은 네. 경우 미밴드가 나온 다음에 굉장히 가격이 저렴해졌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의 패션으로서 연장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쪽으로는 좀 이슈가 계속적으로 좀 이루어진다라는 부분을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현재 뭐 4개의 산업으로 4개의 업종으로 뭐 구분을 좀 해 놓았던 부분이었고요. 그 다음에는 결국은 스마트워치가 결국은 스마트 디바이스, 웨어러블 쪽을 주도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이고요. 뭐 지금 새로운 제품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얼마 전에는 뭐 의류에서도 자동적으로 뭐 발효를 해줄 수 있을 정도로 네. 지금 되고 있는데 결국은 스마트워치 쪽의 성장성이 더 두드러질 수밖에 없다라는 모습을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결국 스마트 디바이스, 뭐 웨어러블 다 포함을 해서 결국은 IoT, 사물 인터넷으로 가기 위한 중간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스마트워치 쪽의 성장성이 두드러지고 있기 때문에 확인을 좀 해보자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지금은 아까 전에 나왔던 부분을 좀 보시면 뭐 비슷한 내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아디다스, 나이키 네. 이런 쪽을 보게 되면은 결국은 원래는 의류 업종이잖아요. 네네. 의류 업종인데 IT가 접목이 되게 되면서 네네. 새로운 또 IT 의류가 네. 탄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뭐 웨어러블 쪽으로 하면은 IT 기기 업체들이 주도를 하고 있다라는 측면을 많이 생각을 하실 텐데요. 네. 요즘 같은 경우 콜라보레이션으로 해갖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의류까지 계속적으로 확장된다라는 부분,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쪽에서 가장 우리가 많이 사용을 할 수 있는 부분만 찾아낸다라고 한다면 네. 향후에 웨어러블 시장도 괜찮다라는 부분을 충분히 느끼실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웨어러블 쪽에서 아까 구글 클래스 얘기는 나중에 해드린다라고 했는데 저는 이쪽이 좀 성장을 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게 뭐냐면 결국은 게임 산업과 또 연계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네네. 지금 같은 경우는 구글 클래스를 가지고 뭐 지금 있는 곳에서 주위를 둘러보게 되면 뭐 우리가 석굴암 내부에 있는 것처럼 뭐 볼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이런 정보적인 측면보다는 게임 산업이 계속적으로 커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을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오른쪽을 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제 뭐 영화 산업 쪽으로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SF 쪽으로 휘둘리게 되면 네. 그게 똑같이 움직인다라는 거죠. 화면에서. 그리고 그 밑에는 그냥 팔목에 차 있는 밴드를 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총싸움 하는 겁니다. 요즘에 또 백발백중이 그렇게 인기인데 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이렇게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면 저도 할 것 같아요. 게임을 네. 조금 더 실감 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는 안전교육을 또 옷을 입고 한다라는 얘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형태가 일어나게 되면 그 강도를 몸이 느낄 수 있게끔 어떻게 보면 하나의 게임 안에서의 컨텐츠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향후 구글 글래스 같은 경우는 게임 산업과 좀 연결이 될 수 있다라는 측면을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네. 근데 결국 웨어러블을 안 사는 이유는 하나예요. 일단은 내가 필요 없다. 근데 이제 필요성이 제기가 되는 거죠. 내가 만약에 간편 결제를 하고 싶은데 그동안 뭐 갤럭시 노트 시리즈가 굉장히 비쌌다라고 한다면 뭐 좀 더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갤럭시 기어 S2를 사는 네네. 게 낫다라고 보고 있는데 네. 두 번째는 가격이 비쌌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가격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향후에는 의류에도 지금 계속 접목이 되고 있고 나중에는 인체 결합까지 이루어질 가능성은 계속적으로 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직물 결합형이라고 하면은 의류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렇죠. 요즘도 나오고 있죠. 네. 요즘 나오고 있죠. 그래서
제가 그 판타지 소설을 좋아하는데 망토가 있잖아요. 마법에 걸린 망토. 그 안에 있으면은 더운 날도 시원하고 시원한 날도 추운 날도 따뜻하게 적정 기온을 맞추는 그런 마술 같은 망토가 직물 결합형으로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인체 결합형은 되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죠.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거는 제가 별 말씀을 안 드려도 될 것 같고요. 보급형 스마트워치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려다가 잠깐 중간에 다른 게 있어갖고 얘기를 해드렸는데요. 지금 굉장히 좀 쌉니다. 그래서 뭐 삼성 기어픽 같은 경우는 20만 원대 초반에 또 살 수 있고요. 그동안 왼쪽 같은 경우는 결국은 심박 센서 이런 쪽으로 많이 쓰이고 있는 거고요. 오른쪽에서는 다기능이죠. 뭐 스마트폰의 위치라든가 스마트폰과 연결돼서 쓰는 그런 부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총 4개의 그림을 좀 넣었는데 2개가 지금 빠져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계속적으로 바뀌고 있어요. 그게 이전 같은 경우 30만 원 초반대였는데 아까 전에 말씀을 해드렸던 미밴드 같은 경우도 뭐 단 5만 원 안에 몇 개를 좀 구매를 할 수 있고요. SKT 스마트밴드도 역시 예전 같은 경우 10만 원이 넘었었는데 요즘에는 또 찾아보니까 한 5만 원 정도에 살 수 있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그만큼 하나의 패션으로 인식이 좀 되다 보면요. 결국은 머스트헤브 아이템으로서 웨어러블 스마트 기기가 다시 한번 주목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 갖고 있어갖고요. 세대 교체라는 얘기 타이틀로서 웨어러블 시장에 대한 얘기해 드렸습니다. 흥미로운 얘기 해줬는데 게임 산업 얘기하셨고요. 어제도 좀 말씀드렸다시피 이번에 또 쇼핑 시즌 있잖아요. 연말 쇼핑 시즌. 11월 11일이 사이버 솔로데이 쇼핑데이 알리바바에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1월 27일부터가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인데요. 가장 큰 관심 중에 하나가 웨어러블 기기가 되겠고요. 수많은 것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드리면 FDA 하면 다들 뭐 제약만 먹는 것만 하는 줄 알았지만 이번에 덱스컴을 해서 스마트 앱으로도 처음 허용을 났다. 그러니까 승인했다는 거. 그래서 내년도 후년까지 해서 200여 개가 앱이 허용받을 거다. 그런 얘기 좀 꼭 좀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저기 있잖아요. 저기 뭐죠? 여성 속옷 빅토리아 시크릿 있잖아요. 빅토리아 시크릿이 이미 작년에 스마트 브라를 나와서 엄청 초미 히트를 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아마 많이 나올 거예요. 그렇죠. 시청자분들이 했던 그런 것들 내가 지금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이 많이 쓰는 게 지금 트렌드다. 라는 변화가 되고 있다. 변화가 되고 있다는 그런 걸 좀 보시면 좋겠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얘기는 뭐 해볼까요? 네, 스마트 모빌리티. 타고 다니는 거? 앞서 잠시 전에 김정희 그거 했잖아요. 그런 거. 제가 얼마 전에 저도 출근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타고 가는 거예요, 전동이를. 그래갖고 빨리 가서 봐야지 하는데 너무 빨라 못 쫓아갔는데 주말에 뉴스가 한번 나왔어요. K에서 뉴스가 나오면서 저 시장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내용을 하고 있는데 글이 무지막지하게 그 이후부터 올라오더라고요. 저만 알고 있는 게 아니다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는데 그거에서 더 넓게까지 저는 그러면 분석을 해보자라는 부분을 갖고 있어갖고요. 스마트 모빌리티라는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사실 스마트 모빌리티는 이전에도 계속 나왔었는데 하나의 그 활동량이 활동량이 않았습니다. 뭐 이슈는 되고 있었는데 너무 비쌌다라는 거죠. 뭐 기본적으로 나왔던 게 170만 원, 180만 원 정도였으면은 그거를 타고 다니는데 과연 탈까? 저 비싼 걸. 그런데 이제 무한도전에서 정준하가 전동이를 이제 타고 나오게 되면서 다시 한번 붐이 한번 일어나게 됩니다. 저거 알죠? 전 잠깐 딱 타봤는데 넘어졌죠? 개망신 당했어. 전동일도 탈 수 있는 사실은 연령대가 있어요. 정준하 보고 내가 깜짝 놀랐어. 정준하 몸도 있잖아요. 쉽지 않은데 연습 많이 했는데. 근데 왔다 갔다 정도 되고 픽픽 도는 것까지는 한 1분이면 배우면 되는데, 그래도 저 몸치로 쉽지 않죠. 저 책으로. 참고로 그 전동이를 타다가 다치면, 이거는 이제 보상을 못 받는다는 얘기가. 그리고 이것도 기본적으로 원동기 면허증이 있어야 되더라고요. 뭐야? 세그웨이 대표가 개발한 사람이 그 세그웨이 타다 죽었잖아요. 저기서 벼랑에서 떨어져 죽었잖아. 그래서 이제 개선이 계속 돼야 되는데 어떻게 또 무한도전에서 이 전동일이 나오게 되면서 그 쇼핑몰을 확인해 보게 되면 할인은 엄청 하더라고요. 그걸 무슨 데이 해갖고 나온 걸 확인해봤는데 지금까지 한 20개 정도가 전동일이 나오고 있는 상태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거는 가까운 데나 뭐 이제 웨어러블
그 예전에도 그 얘기했잖아요. 키즈 산업. 키덜트라고 얘기를 하죠, 사실은. 그렇죠. 네. 무인 항공기 같은 경우 이제 키덜트로 제품으로 속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 부분도 역시 키덜트 산업의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멀리 가지는 않고 가까운 곳에서 이제 탈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넘어가 보면은 전기 자전거. 이게 거리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이동 수단이 바뀔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혹시 기억 나시나요? 뭐요? 교대에 갔을 때 BBQ인가요? 그 앞에 이제 트위지 서 있던 거. 알죠. 그래서 이제 어느 키로 이상이 되게 되면 트위지가 이제 또 활성화가 될 거고 그 다음에는 전기차, 그 다음에 고속철도 이런 식으로 좀 바뀔 것이다라는 얘기가 향후에는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세그웨이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얘기를 해드렸는데 가격이 한 170만 원 정도. 그래서 이제 사실은 사고 싶지만 100만 원대를 넘어가면 부담은 좀 됩니다. 그렇죠. 부담은 좀 되는데 어제 누가 또 페이스북에 그런 걸 올렸더라고요. 나인봇. 이게 세그웨이가 나인봇에 인수가 됐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가격을 떨구고 있는데 뭐 35만 원인가요? 그리고 국내 쪽으로 들어오게 되면 53만 원 정도면 나인봇의 제품을 좀 살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 만큼 좀 저렴해지고 있는 모습이었고요. 이게 나오다 보니까 누가 또 페이스북에 그걸 올렸더라고요. 물 위에서 나는 보드를 좀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지금 현재 일본 쪽에서 만든 제품이 하나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건 가격이 워낙 비싸겠죠. 그렇죠. 근데 현재 우리가 좀 저렴하게 그나마 구할 수 있는 부분이 나인봇에서 나온 전동 휠, 그다음에 아까 전에 정준하 씨가 탔던 부분도 한 100만 원 이하로 한 70에서 80만 원 정도로 살 수 있더라고요. 그 이후에는 전동 스쿠터, 전동 키보드. 전동 키보드는 출근하는 걸 좀 많이 보셨던 분들도 계실 거예요. 많이 봤죠. 이런 쪽으로 좀 저렴하게 이어지는 모습이었고요. 그다음에 국내에서 체험도 할 수 있더라고요. 세그웨이나 트라이웨이 같은 경우는 국내 쪽에서 지금 뭐 친환경 제품으로 한번 체험을 해보게끔 나와 있다라는 부분이 하이마트에서도 팔아요. 큰 하이마트 가면. 근데 이제 이거는 무료로 무료로. 한번 연습은 한번 해볼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지금은 타고 있는 게 세그웨이를 타고 있는 거고요. 사실 트라이웨이 같은 경우는 저는 처음 봤어요. 트라이웨이는 처음 봤는데 뭐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이게 또 산악용 자전거와는 좀 다른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살살 가는 거니까 그런 모습 좀 볼 수 있고요. 위에 있는 부분은요, 사실은 이송기기예요. 그러니까 이송기기라고 하면 뭐냐면 사실은 병원에서 많이 쓰이는 게 그렇죠. 이송기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동수단까지 확인을 해보게 되면 확연히 2012년부터의 성장률은 굉장히 높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아까 전에는 가까운 10km 미만으로서 3에서 5km 쪽으로 전동휠을 얘기를 해드렸다면 전기자전거 같은 경우는 또 향후의 성장성이 계속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뭐 전기 자전거 국가별로 보게 되면 아직 한국은 성장도 안 했다. 시작도 안 한 거죠, 지금 보면. 그렇죠. 시작도 안 했기 때문에 갈 가능성. 근데 이게 30만 원대에 산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싸구려 살 수 있죠. 중국 사람들은 많이 타고 다니잖아요. 중국은 30만 원짜리 있겠죠. 그것보다는 좀 간지가 안 나잖아요, 근데요. 요즘에 뭐 자전거도 한 2천만 원씩 해야지 간지가 좀 나는. 간지가 일본 말이라 그랬나? 안 되는 말이었죠. 안 된다 그랬죠. 폼은 영어잖아. 다른 말 없을까요? 있어 보인다. 있어 보인다. 있어 보인다. 있어 보인다. 멋짐주의. 근데 그 전기 자전거도 저기 그 하이마트 가면 팔거든요. 그 외제도 팔고 그 제가 알기엔 만도께 좋아요. 근데 만도보다 한 300 할 거요? 300 할 거요? 요즘에 그쪽으로 그 성장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거예요. 저 살 마음 있어요. 왜냐면 이게 자전거로 하다가 힘들면 언덕 같은 거 올라갈 때 그거 쓰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언덕 근데 같은 거 올라갈 때. 초창기에 제가 이제 알던 후배가 샀는데 오르막길에서는 페달을 밟는 게 빠르다고. 예전 같은 경우 오르막길에 페달을 밟는 게 빠르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뭐든지 자전거로 하는 거가 페달을 밟아야 운동이 되지, 이 사람아. 그건 당연한 얘기지. 당연한 거죠.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기 자전거 역시 아직 시작도 안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뭐 선진국을 좀 보게 되면은 확실히 전기 자전거의 규모가 굉장히 좀 크다라는 거. 근데 가까운 거리는 요즘에 먹어서 생기는 병들이 요즘에 많이 있더라고요. 많이 그렇죠. 먹어서 생기는 병. 그런 병도 치료할 수 있는 부분이 자전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제일 관심 있는 건 역시 트위지. 1인용 전기 자동차. 관심이 좀 많습니다. 저희도 한번 봤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도요타께 그렇게 이쁘더라고요. 바퀴가 이제 움직이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이것도 지금 국가별로 굉장히 좀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뭐 프랑스 같은 경우는 트위지가 있고요. 혼다나 도요타에서도 역시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GM에서도 역시 하더라고요. 네네. 그리고 우리 그 디젤 게이트의 주인공. 폭스바겐도 역시 계속적으로 좀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이 1인 2인 자동차가 계속 성장을 할 건데 우리나라에 문제가 하나가 있어요. 이게 법적으로 인정을 해줄 것인가, 이걸 어느 쪽으로 구분을 할 것인가가 아직은 좀 변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 2인용 전기 자동차는 분명히 얘기를 해드리지만 면허증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 그런데 이제 일반적인 면허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냥 운전을 또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얼마나 좀 빠르게 나오냐에 따라서 전기 자동차의 시장도 어차피 1, 2인 가구가 대세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큰 차를 사는 것보다는 전기 자동차 쪽이 좀 가까운 거리를 타는 데는 성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고요. 스마트 디바이스라든가 결국 스마트 모빌리티에는 공통적인 게 하나가 있어요. 뭐요? 배터리라는 얘기죠. 당연하죠. 배터리. 2차 배터리. 좋은 거, 비싼 거. 그쵸. 그런 쪽으로 좀 싼거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지금 그때 PN 솔루션 탐방 갔을 때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본인들도 체감하고 있다. 근데 이게 2차 전지 자동차 쪽으로 늘어나는 걸 뭐 2차 전지 쪽도 체감을 하지만 지금 보게 되면 드론, 그다음에 전기 자전거, 그다음에 전기 중국은 스쿠터, 다 전기 자전거 타고 다녀요. 전기 스쿠터 쪽으로 해서 무지하게 나온다고. 중국 사람 다 그거 타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그 김성훈 과장이 어제 저기 갔었거든요. 코엑스. 코엑스 갔다 그랬잖아요. 간다고. 사진을 찍어서 올렸는데 사진 찍어서 올린 게 그 스쿠터가 되게 힘들어 보여 하는 그런 사진을 찍어. 자기를 타고 무거워서 스쿠터가 힘들어하더라고. 와트 높은 거 타야지. 타 보니까 스쿠터가 힘이 되게 좋대요. 충분히 근데 이거는 기존 그 오토바이를 다 대체할 수 있는 그렇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BMW 스쿠터 전기 오토바이 있으면 타고. 그건 비싸지. 자전거를 타는데 이제 뽀다고 폼이 있어. 아까 뭐라 그랬지? 뽀다고 말고 뭐라 그랬지? 한국말이? 있어 보인다. 있어 보인다. 설날 BMW 타고 싶지는. 제가 잠깐 이렇게 전기 자전거를 저 보이죠? 잠깐만요. 사진입니다. 김성훈이 상당히 힘들어합니다. 전기자 스쿠터가. 아니 헬멧을 심했네. 헬멧은 좀 심했죠. 근데 헬멧이 안 맞아요. 저기 보시면요, 전부 다 그 중국에 많이 가보시잖아요. 중국이랑 일본이 많아요. 자전거가. 그렇죠. 근데 서양에서는 안 팔려요. 서양은 정말 땀 내고 하는 애들이기 때문에 다르고 중국은 워낙 또 거리가 멀잖아요. 이동수단이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좀 많이 팔리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은근히 팔릴 거라고 보고 있어요. 이미 전 동네에서 많이 봐요. 저 타고 다니는 사람 많아요. 전기자전거 좀 짠 거. 저는 전동 휠로. 전동휠은 자기는 아직 젊으니까 엄카를 한번 사세요 그냥. 엄카도 어차피 제 돈 다시 줘야 되니까. 엄카가 아니고 대출이네. 그렇죠. 긴급 대출이네. 긴급 대출. 대신 무이자 긴급 대출. 제화면 한번 잠깐 보여주세요. 제화면 잠깐 보여주세요. 아까 웨어러블 얘기 많이 하셨는데요. 제가 잠깐 하나 보여주면 여러 가지 통계가 있는데요. 올해 있죠. 올해 전 세계에서 웨어러블 기기가 있죠. 8,400만 대가 팔릴 것으로 본답니다. 8,400만 대. 근데요. 2019년까지 4년 후잖아요. 웨어러블 기기가 2억 4,500만 대. 어디냐? 웨어러블이란 뭐 테크해갖고 소스가 또 어디 있더라고요. 가트는지 어딘가에서 나온 걸 인용한 건데요. 그런 게 있다. 그러니까 이거 아닐 거 같다면 아닌 건 아닌 거지 말고 좀 어떻게? 근데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근거가 있는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저희는요. 그렇죠. 맞고 틀리다를 우리가 어떻게 보장해? 그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도 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에서 딱 이거죠. 이 말씀을 드리면 오늘 보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딴 거 몰라도 트렌드 하나를 먹고 사는 사람이잖아요. 제가 2년 전 작년에도 많이 말씀드렸어요. 여기서도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미국에서 아주 보통 드라마나 영화, 우리 영화 보도 미국 해외 영화 보면은요, 조금 이제 좀 이런 거죠. 보통 차들 같으면 이제 요즘 보면 이제 집 그런 류 많이 나오잖아요. 요원들 타고 다니는 거 보는데요. 그리고 하여튼 보통 사람들 얘기하면 이제 보통 나름 이제 쉽게 얘기해서 요즘 인기 끊는 거 있죠. 미국 보통 중산 치면 임팔자가 그거 있죠. 임팔라? 이게 많이 나와요. 진짜 TV에 많이 나오는데요. 좀 있는 집이다. 그럼 거의 100% 테슬라가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PPL로 테슬라 나오는 거. 일단 다 테슬라 나온다고 보면 물론 다는 아니겠죠. 제가 다분은 아니지만 그렇지만 7, 80% 웬만한 게 좀 있어 보이는 사람들, 있어 보이는 드라마 내는 거면 다 테슬라입니다. 테슬라고요. 요즘 유심히 한번 보시면은요. 시계가 어느 정도 잡히는 앵글 있잖아요. 거의 그건 100%입니다. 애플워치예요. 그게 지금 추세입니다. 추세. 그게 보면 그래서 우리나라를 안 찬다?
이건 의미가 없어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요즘에 한국에서도 드라마 보면은 갤럭시로. 네, 그러니까 그런 거 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갤럭시. 특히 미국 애들 운동하는 거 많이 나오잖아. 뛰는 거. 네. 보면 대부분이 핏빛이나 조번을 타고 다닌다. 이게 핵심이에요, 핵심이에요. 그래서 그렇죠.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몇 가지 얘기하겠는데요. 또 유가 또 조수를 또 내려가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요. 이거 웃자고 얘기하는데요. 이거 한번 봐주세요. 제 화면 한번 잡아주세요. 아, 이건 정말 누가 말을 받을지 아무도 몰라요. 네? 이거 정말 제 화면 잡아주시면 되겠는데요. Five reasons, 그죠? Five reasons. Oil could be nearing a new tipping point. 또 떨어질 거란 얘기예요. 네. 5가지 얘기하는데 이런 것만 있으면 돼요. 이런 내용만 들으시면 됩니다. 이런 주장하는 애들의 근거는 뭐냐? 첫 번째 이란 문제 또 잘 되고 있다. 얘기하는 거고요. 이란만 되면 뭐 전 세계에서 생산이 5%가 늘어난다. 공급.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인천에 배 들어오면 그거요. 표현하면 그런 거 되겠고요. 그리고 여전히 월드 디맨드, 전 세계의 수요가 그렇게 늘어나지 않는다. 중국의 경기 둔화. 그리고 얘기 나오지만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전기차 저는 엄청 낸다고 매번 얘기했잖아요. 네. 다만 지금 빨리 가냐 안 가냐. 저는 좋아하는 사람이고 지금 올라가는 거는 제가 얘기할 때 반대했던 우리 이성훈 교수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전기차도 이러니까 되는 거라고. 네. 포인트는 늘 말하지만 이성훈 교수가 된다고 할 때 되는 거야, 주식은. 네. 내가 얘기해서 절대 안 돼. 예? 진짜예요, 그거. 근데. 왜 이러십니까? 현대중공업의 아버지께서 큰 그림을 보시는 분께서. 나 노령하러 누구려고 그래? 노령하러. 할아버지로 바꿔드립니다. 젠장. 현대중공업의 할아버지.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거, 왜 이 얘기 나왔죠? 이게 전기차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보세요. 전기차가 잘 되면 잘 될수록 있죠. 네. 전기차가 잘 되면 잘 될수록 예를 들어서 휘발유 디젤 수요는 죽는 거예요. 그만큼이. 그죠? 그러잖아요. 그래서 월드 디맨드가 줄어든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있죠. 여러 번 계속 이럴 때마다 나오는 거. 쉘가스는 온오프 스위치가 쉽다. 온만 올라가면 바로 또 쏟아낸다는 거잖아. 그래서 그런 5가지 요인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또 떨어진다는 얘기하는 반면에요. 그러니까 직전 저점 깨진다는 얘기하는 사람이 또 나타나는 거고요. 또 반대로 뭔 소리냐. 내년에 $80 간다는 사람도 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자, 이거 말이 나온 거예요. 이걸 한번 같이 보겠는데요. 어저께 우리가 L전자 얘기했잖아요. 네. L전자 얘기했는데 L전자 된다 안 된다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고 저는 굳게 믿는 사람인데요. 오히려 이걸 보시는 거가 답이 딱 나온다고 보고 있어요. 전 이거 정말 너무 잘 나는데요. 제 화면만 잡아주세요. 이거 있죠? 이 교수도 같이 한번 보셨어요, 이거? 네. 이걸 보셔야 돼요. 네. L전자가 GM에 납부하는 전기차. 이건 주가는 여러분들 관심 갖지 마세요, 지금요. 예? 뭐 살 사람은 사시면 되고 아니면 저 왜 이렇게 올랐어? 뭐 언제라도 살 기회를 줄 거잖아. L전자가 값이 비싼 절대 가격이 비싼 것도 아니고 이게 점상 가는 것도 아니잖아. 이거 40분, 80분 좀 기다려보세요.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중요한 거는 LG전자가 GM에 납부하는 부품이 어떤 거냐는 거죠. 구동 모터가 들어갑니다. 구동 모터는 자꾸 뉴스에서 엄청 떠들죠. 모터가 들어갔잖아. 네. 모터는 뭐야? 엔진이잖아, 엔진. 네. 엔진의 마태가 모터잖아요. 네. 근데 모터가 이번에 딴 데 가면 탄소가 어딘가 하던 거가 이번에 직접 들어갔다는 거잖아. 그래서 중요한 거잖아, 지금 LG전자가. 의미가 있는 거죠. 의미가 있다는 거잖아. 네. 인버터. 네. 들어가죠. 자기가 충전기 들어가죠. 또 컨버터 들어가죠. 급성 충전 통신 모듈 들어가죠. 계기판 들어가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들어가죠. 배터리 팩 들어가죠. 배터리 당연히 LG 화학 이런 거 같이 들어가는 거가 되겠고요. 전력 분배 모듈 뭔지 모르지만 다 들어가죠. 전동 컴프레서 들어가죠. 네. 그죠? 이거 뭐야? 배터리 히터 들어가죠. 이런 거 다 들어가잖아. 이게 기존의 자동차에 다 빠지는 거죠. 필요 없는 것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엔진 다 바뀌고 인버터. 아니 엔진이 뭐그래? 엔진에 관련된 구동 장치 다 빠지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거 들어간 만큼의 부품이나 부피 밸류가 다 빠지는 거예요. 네네. 근데 그러면 뭐냐? 쉽게 얘기해서 현대 뭐뭐 하는 그 계열사가 있다 이거야. 현대에 있는 순화의 협력업체 뭐뭐 하는 회사가 있다는 얘기야. 엔진에 부품 만드는 회사 어떻게 됐어? 집에 가는 거죠. 엄청 가는 거죠. 그래서 모든 건 제가 말씀드리면 동전의 양면이라는 거예요. 어느 한쪽이 좋아지면 어느 한쪽에 죽는 쪽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쉽다 안 쉽다 얘기하는 거지만 항상 모든 게 같이 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어느 게 좋아하지만 어느 게 안 되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겠다. 왜냐면 우리나라는 숏이라는 게 이런 거가 쉽지 않잖아요. 개인분들이요. 이제 미국은 이게 많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 안쪽으로 숏 타는 애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요. 자동차 부품들 중에서 이제 선별이 매우 어려워지는 거죠. 아니, 저는 머릿속에 좀 있어요. 근데 제가 그걸 말할 입장은 아니잖아. 네네. 왜냐면 그거 하면 욕먹기 십상이니까 뭐하러 얘기해. 네. 다만 이런 거 있죠. 늘 말씀드리지만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네. 그러니까 요번에 앨런 머스크가 오토 파일럿을 얘기하면서 네. 인터뷰하면서 앞으로 잘하면 두 가지가 없어진다고 얘기했어요. 이건 좀 심한 얘기야. 네. 두 가지가 뭔지 아세요? 역설적인 얘기인데요. 네. 휠 있죠, 휠. 핸들. 네. 아주 멀리 보면 핸들이 없어질 수 있지만 그건 아니겠으나,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든 거야. 휠과 페달이 없어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완전 무인차가 되면 없어질 거 아니야. 근데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지만 그건 이제 너무 빗나간 얘기가 될 것 같고요. 그래도 휠은 있을 거 아닙니까? 유리는 있을 거 아니야. 의자는 있을 거 아니야, 의자. 타이어는 골라갈 거 아닙니까, 타이어. 네모나게 돌아가지는 않을 거 아니야, 자동차가. 그래서 전기차랑 시대에도 계속 같이 갈 놈. 그죠? 같이 못 가려면 구분하셔야 돼요. 그게 핵심인데, 핵심.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동차 업계, 어저께 우리 김성훈 과장이 지금 자동차라 뭐 고태봉이라는 사람 얘기하고 이남용이라는 사람 얘기하면서 뭐 서로 의견이 비슷한 것도 있고 아니라는 것도 있고 막 얘기 많이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동차 산업 쪽에 있는 애들은, 애널리스트는 지금 별로 안 좋다는 애들이 많아요. 근데 또 L전자는 오늘 보면 4명이나 벌써 오늘 그 목표 주가 올려놨거든요. 오늘 5명인가 아침에? 네. 그러니까 어쨌든 네. 그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막 했었는데 야, 뭐 여기도 중국에서 들어온다 그러고 저기서 중국에서 들어온다 그러고 그런 종목들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거짓말은 아니겠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잠깐만 만나도 뭐 그런 얘기가 막 시장에서 퍼지고 뭐 이런 그러니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으나 그런 얘기들이 퍼지는데 그러니까 거기서 느낀 게 뭐였냐면 시장의 리레이팅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기업들이 컨텐츠를 한국에서 사서 늘려면 내가 그냥 그 기업들에 대해서 컨텐츠를 받는 것보다 아예 지분 투자까지 가져가서 그 기업 실적 늘리게 되면 재무적인 이득도 같이 늘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아마 한국 기업들에 대한 어떤 리레이팅을 만들 가능성.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말씀을 주신 것처럼 기업이나 주식 시장이 크게 가기 위해서는 어떤 새로운 분야에서 매출이나 이런 게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LG전자는 그동안에 스마트폰 가지고서 나오네 안 나오네였는데 이제 기준이 전기차 매출이 나오냐 안 나오냐 이걸로 바뀐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아마 LG전자를 움직일 수 있는 포인트가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먼저 이거죠. LG전자는 네. 매출이 나올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100만 원이 나오죠. 무조건. 네네. 왜냐하면 2016년 말에 생산 개시거든요. 이게 볼트가. 네. 결국 차세대 볼트잖아요. 네. 첫 번째 볼트는 어제도 말씀드린 개망했고요. 네네. 근데 이게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거 매출 무조건 나오는데 이제 그만큼 얼마만큼 빨리 커가는 거고 이 네. 주가를 설명할 만큼 올라가냐 하는 것은 또 다른 얘기죠. 다만 이건 있죠. 이게 없었고 이것마저 삼성한테 먼저 선수를 뺏겼어. 그렇게 됐을 때 L전자는 계속 떨어질 뿐밖에 없지. 네. 스마트폰이 돼, 예를 들어서 가전이 돼. 지금 잘 안 되잖아, 솔직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희망이 없는 상당히 어려운 시절에서 나름 모멘텀은 잡았다. 다만 주가가 얼마나 올라갈지 모르나. 그러니까 어떻게 쉽게 생각하면 이거죠. 한미약품은 예를 들어서 죄송하지만 한미약품 뭐 있어갖고 돈 올라간 거 물론 여러 가지 제약도 있겠지만 특히 수많은 그것도 없지만 올라갔던 거 보면 지금 보면 말도 안 되는 거 한 달에 한 배, 두 배 올라가는 거 많잖아요 지금요. 네네. 그런 거면 L전자 뭔가 큰 거 한 거죠. 네. 그게 돈을 벌지 안 벌지는 정말 모르나 매출은 100만 원이라도 나오죠. 그래서 최악의 경우에서 벗어난 거 정도는 그걸 갖고 어느 정도 목표 주가를 볼지 모르지만 오늘 보면 제일 재밌는 거가 현대증권인가 어디 무슨 증권인데 벌써 까먹었는데 유한탄 어딘가에서 제일 첫 번째 한 거가 53,000원 했던 거 바로 63,000원 올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목표 주가 10,000원 정도씩 올라갔어요 지금. 네. 제가 5군데 확인해 보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 우리 시청자분들이 참고해서 걔네들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애널리스트가 쓴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저께랑 오늘 사이 올린 애들은 평균 한 15에서 20% 올렸다. 네. 그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목표 주가 자체는요. 그래서 그 다음은 뭐 판단이 영역이 아니잖아요, 저희가요. 네. 그래서 그런 의견을 제가 전해드린 거를 일단 일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부가 벌써 끝나네.